늦게 오는 학생들 위해서 성적을 다시 중간고사 성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학생. 자, 위에 학번부터 그 다음에 뒷부분 여기. 됐나? 확인 다 됐나? 못 봤나지? 앞에도 앞에 다시 됐습니까? 확인됐나요 다? 자, 내립니다. 예. 그래서 뭐 골고루 뭐 분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뒤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ARM 프로세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원리만 잘 알고 이제 ARM의 최신에 나오는 프로세서들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만 잘 확인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설계 수업이 다음 학기가 아니라 2학기 때 원래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학기 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신청하면 ARM 프로세서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중간고사까지는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 원리를 중심으로 배웠죠. 그래서 그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는 실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어떻게 외부 디바이스와 인터페이스를 할지 그런 내용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에 들어가는 CPU 이외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방법 중에 어셈블러로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굉장히 이제 쉽진 않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 실제로 프로그램 짜는 거는 전체 다 짜라 하면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우리가 개발한다 하면 이제 C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이 배웠던 C 프로그램하고 좀 하드웨어를 다루는 C하고는 테크니컬하게 조금 노하우를 요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배우고 나면 요거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AVR 이제 이후에 남은 챕터들을 중요한 거를 이제 몇 가지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7주 남았죠. 7주 남았는데 기말고사 빼고 나면 이제 6주 정도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거의 이제 5주 정도 지나면 거의 이제 뒤에 핵심 되는 부분 다 배웠다고 볼 수 있고. 자, 오늘 AVR 프로그래밍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 중간고사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타이머하고 인터럽트 개념만 잘 파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통신 방법. 그 다음에 ADDA 컨버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지고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모터 컨트롤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터를 구동하는 방법이 뭔가. 자,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으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든지 아니면 모바일 로봇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까지 우리가 익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왜 AVR C 프로그램을 쓰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셈블러로는 이 프로그램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렵죠. 중간고사 쳐볼 때도 알겠지만 그거를 구현하고 다양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C는 우리가 알고리즘이나 이런 수정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가 편하죠. 여러분들 다 배웠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셈블러가 별도로 있었죠. ARM이면 ARM이고 우리가 AVR 또는 뭐 8051, 뭐 X86 계열 이제 그러면은 프로세서가 바뀌면 이 어셈블러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호환성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C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면 하드웨어하고 별개로 우리가 프로그램 짜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C를 하는데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세서 하드웨어 지식도 없이 그냥 C로 짜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드웨어의 프로세서마다 가진 특징들을 잘 살리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짜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익힐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VR 같은 경우는 아트메가 16이라고 하면 플래시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16K입니다. 32는 32K, 128이면 128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C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짜는 그런 형태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타임 딜레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I/O, 로직, 그 다음에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요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패러럴하게 이제 한꺼번에 데이터를 못 보내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시리얼로 나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비트씩 송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이제 통신할 때 시리얼로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그런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대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타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캐릭터로 우리가 디파인하면 8비트를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unsigned 하면 0에서 255까지 8비트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디폴트로 캐릭터를 하면 signed number를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signed number를 필요하지 않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unsigned라고 앞에 이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범위가 정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인티저 마찬가지 16비트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인티저, 이제 unsigned 마찬가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를 더 크게 여기서 이제 인티저 가면 16비트면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unsigned 같은 경우는 65,000 정도, signed 같은 경우는 32,000 정도. 대략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반복하는 횟수가 10만 번 정도다. 자, 그러면 뭐로 타입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요? 인티저로 정의해서는 모자라죠. 10만 번 할 때는 우리가 카운팅 할 때는 여기에는 unsigned long이라고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ong이라고 하면 이제 32비트로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실수형어를 우리가 플로팅 또는 더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포맷을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플로팅 타입은 유효 숫자와 지수를 포함해서 표현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주로 다룰 때는 캐릭터 아니면 인티저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거고, 뭐 카운팅이 수가 좀 많다, 그럼 32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롱 타입으로까지 정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C로 프로그램 하는 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I/O에 대한 선언된 레지스터 이름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헤더 파일 안에 모두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 이런 레지스터 실제로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00에서 FF까지 포트 B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포트 B를 우리가 출력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계속 증가해서 8비트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G라는 변수를 우리는 unsigned character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포트 설정을 해주고 G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포트 B에 G를 출력을 보내주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완성입니다. 자, 어셈블러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직관적으로. 자, 그래서 보면 C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어셈블러로 표현해도 여러분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포트 설정을 해주고 포트에 출력 보내주는 거, 뭐 그거는 여러분 어셈블러도 충분히 했듯이 익숙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C로 쉽게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때 문제는 없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잘 선언을 하고 우리가 입출력 관계에만 맞춰주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unsigned라 하지 않고 그냥 캐릭터 이렇게 선언을 하면 signed 넘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y number라는 것들을 어레이로 표현할 때 -4에서 4까지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해 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 unsigned g라는 변수를 주고, 자, 지금 하는 거는 -4에서 4까지 포트 B로 전송하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에 해당되는 것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my number에서 배열 순서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8까지 포트 B로 전송해주면 우리가 signed number를 포트에 전송하게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4란 숫자가 포트 B에 전송되는 게 아니죠. -4라는 거는 헥사 값으로 4를 2의 보수로 바꾼 다음에 전송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FC죠. -4, FC, FD, FE, FF. FF가 보면 -1이죠. 여기서 1을 더 더하면 그 다음 0, 1, 2, 3, 4 이렇게 헥사 값이 전송되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인티저는 unsigned 마찬가지 signed, 그래서 16비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쓰는 프로세서가 만약에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자, 그러면 레지스터에 사용되는 거 덧셈을 하더라도 항상 레지스터 2배를 사용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선언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16비트로 하게 되면 프로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면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맞도록 변수 선언을 잘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unsigned number는 이제 MSB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호,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해서 범위는 -32,000에서 플러스 32,000 정도의 레인지를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포트 B에 비트를 10만 번 토글하는, 반복하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티저에 선언을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unsigned long이라고 이렇게 G를 선언을 하죠. 그러면 G는 지금 32비트 변수로 선언을 하게 돼서 10만 번을 충분히 이제 카운팅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포트 B에 데이터를 OO에서 AA로 토글 시키면서 우리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AV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다. 자, 그리고 개발 환경이 어셈블러 또는 C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셈블러 말고 C로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원하는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임 딜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딜레이는 폼을 써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었죠. 한 개 인스트럭션의 시간,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클럭 주파수에 따라서 카운팅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떤 숫자를 카운팅해서 딜레이를 만든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 C에서는 우리가 하드웨어가 주파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 지연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실제적인 거하고 우리가 정확한 타임 딜레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타임 딜레이 할 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하드웨어를 많이 쓰죠. 그러면 전파를 쏘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해서 에코 신호가 왔는지 이런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형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가 쓸 때 정확한 시간이, 또 모터 컨트롤 할 때 특히 많이 씁니다. PWM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정확한 듀티 사이클이나 신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이머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로 포문을 써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면 하드웨어에 너무 디펜던트하죠. 하드웨어의 클락수나 이런 걸 우리가 카운팅해서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컴파일러에 우리가 하드웨어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컴파일러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에. 자, 거기에 레벨 0를 해주면 우리가 하드웨어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딜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가,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개발 툴인데,
win AVR이라고 옛날에 쓰는 겁니다. 지금 쓰는 건 아닌데 요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 가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옵션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벨 0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컴파일을 해주면 우리가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우리가 타임 딜레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할 때 이제 내부에 이제 유틸리티 헤더 파일에 딜레이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요 헤더 파일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주로 쓰는 게 딜레이 ms, 그러니까 미리세커죠. 그래서 1000ms 딜레이를 하려면 요 함수를 쓰고, 자, 그다음 마이크로 세컨 딜레이는 이와 같은 내부 함수를 사용해서 레벨 제로를 컴파일 해주면 정확하게 이제 그 하드웨어에 맞는 시간 지연을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내부에 쓰는 함수들이 다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헤더 파일 안에 있는 이제 딜레이 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언더바 형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따라서 예를 들면 AVR의 ARM 칩의 딜레이에 해당되는 함수는 뭐 다르게 또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짰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하드웨어 디펜던트하게 다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랩핑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함수를 그대로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하드웨어 바뀌면 이 부분만 바꿔주면 우리가 똑같이 같은 함수를 딜레이하는 걸 써도 무방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래퍼 펑션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딜레이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예제는 이제 딜레이는 그렇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O입니다. IO는 요 이제 한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IO를 컨트롤 하는데,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LED가 포트 B에 핀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FF까지 포트 B에 LED에 출력을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겠죠. 포트 B를 출력으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포트 B를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포트 B는 지금 8비트짜리면 8개 비트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8개 비트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0에서부터 FF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여러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32비트짜리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되겠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어떠냐면 8비트를 다 쓰진 않죠. 지난번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뭐 입력은 2개 비트, 출력은 1개 비트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포트 B로 데이터를 읽어서 포트 C로 보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읽는 거니까 포트 B는 입력으로 선언을 하고, 자, 이때 이제 핀 B에서부터 데이터를 읽겠죠. 자, 근데 핀 B를 바로 포트 C로 이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중간에 이제 템프라는 거 있죠. 템프는 우리가 8비트니까 unsigned 캐릭터로 디파인 해놓고 템프로 해서 템프에서 다시 C로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왜 이렇게 하죠? 왜? CPU가 데이터를 읽을 때는 핀 B에서 레지스터를 일단 읽어와서 레지스터에서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템프로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면 핀 B에서 포트 C로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 어셈블러로 만약에 한다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동작 안 되죠, 여러분들 생각에. 어셈블러를 기억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달린 경우입니다. 이제 다양하게 C로 프로그램 짜는 걸 여러분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트 C에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100보다 작으면 포트 B 아니면 포트 D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이제 if문 요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데이터 읽은 부분을 템프로 해서 이 템프 값을 비교한 다음에 포트 B 또는 D로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겠습니다. 자, C로 하면 앞에 있는 어떤 다양한 우리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현하기 훨씬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런 걸 C로 짜시오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써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드웨어 설정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부분 코딩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한 형태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포트를 우리가 다룰 때, I/O를 다룰 때 각 핀별로 우리가 설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우리가 포트 B의 제로가 뭐 1이다 또는 0이다, 뭐 포트 B의 1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컴파일러가 바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은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 비트만 내가 컨트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이 AND나 OR 이 오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비트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I/O를 우리가 주로 쓰면 한 바이트 단위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포트 B에 데이터를 보내고 시간 지연하고 바꾸는 거는 이제 포트 B 같은 경우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동작하도록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근데 비트를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컴파일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 해야지 호환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마스킹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자, 마스킹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데이터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비트만 우리가 살려서 뭔가 1인지 0인지 확인하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는 모두 0으로 해주고 끝에 있는 부분만 1로 해서 AND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비트만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이제 포트 B에 제로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읽고 그다음 입력으로 쓰고 그 다음에 확인한다 했을 때 이와 같은 AND 오퍼레이션을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마스킹입니다. 나머지 비트는 모두 클리어해서 없을 때 AND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고. 자, OR 오퍼레이션은 언제 쓰냐? OR 하면 이 데이터를 전체 다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출력에서 어떤 특정 비트만 1로 만들고 싶다. 자, 그렇게 했을 때 OR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내가 맨 마지막에 1을 넣게 되면 그 비트, 해당 비트는 무조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ND는 마스킹해서 클리어 0을 시킬 때, 그 다음에 OR는 어떤 특정 비트를 1로 만들 때 사용한다.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NOT 마찬가지 원래 있는 해당 비트를 인버팅 할 때 NOT이라는 것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AND 오퍼레이션. 자, 요 데이터에 다음과 같은 마스크를 씌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0이 되죠. 그래서 해당 비트만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해당 비트만 1로 만들고 싶을 때, 자, 0이 되면 뭐 다른 거는 1이든 0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해당 비트를 무조건 1로 만들 때 이와 같이 쓴다. 자, NOT은 인버팅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보면 자, 다음과 같이 얘는 다 B, C, D를 출력으로 한 거죠. 출력으로 하고 난 다음에 포트 B에 3, 5에 0F를 AND 오퍼레이션 했어요. 자, 요 뜻은 뭐냐면 3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D에 있는 5에 해당되는 4비트만 마스크 씌워서 내가 이 포트 B로 활용하겠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8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해당되는 여기 해당되는 비트를 OR해서 1로 만들 때 사용하고, exclusive OR 할 때는 hat 이런 표시를 쓰면 되겠습니다. NOT 마찬가지 tilde를 넣으면 NOT을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런 형태로
AND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조건이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비트 오퍼레이션을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 C의 비트 5번을 모니터링 합니다. 포트 C의 5번을. 그리고 얘가 하이가 되면 5를 보내고, 아니면 아니면 AA를 보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트 C의 5번은 P는 입력, 그 다음에 포트 B는 출력.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때 8비트를 다 안 쓰죠. 그래서 포트 C의 5번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트 B와 C의 입출력을 설정을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테크닉이 됩니다. 그래서 핀 C를 읽어드리고, 여기에 5번에 해당되는 거. 0, 1, 2, 3, 4, 5가 1. 자, 나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를 엔드 오퍼레이션, 요렇게 하는 게 마스킹입니다. 자, 요렇게 마스킹하고 난 다음에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포트 B에 데이터를 출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8비트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ARM을 가지고 32비트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비트 16번을 1로 만드시오. 뭐 그 체크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까요? 0이 몇 번째인지 일일이 카운팅해야 되죠. 그럼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프로그램 하느냐? 자,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자, 이후에 보면 실제로 한 비트 오퍼레이션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포트 B에 두 개 핀 0와 핀 1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포트 B에 있을 때 얘를 ASCII 캐릭터로 해서 포트 D로 보냅니다. 자, 어떻게 보내느냐면 00이 되면 포트 D에 0을 ASCII 캐릭터 0을 보내고, 자, 01이면 1을 2, 3 이렇게 보냅니다. 자, 0이라는 거는 ASCII 코드로 앞에 3이 더해진다 했죠. 그래서 헥사 값으로는 30입니다. 30. 요거는 31, 32, 33 이 ASCII 코드입니다. 자,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이해되겠죠. 그래서 입력 두 개 핀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데, 자, 입력이 포트 B입니다. 그러면 포트 B에 8비트 다 쓰는 게 아니라 포트 B에 마지막에 두 개 비트만 마스킹을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킹 씌운 다음에 얘를 가지고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C 문법에서 뭘 쓰면 좋을까요? 4개 중에 여러분 프로그램 짠다 하면 C 다 안 들었나? 무슨 문법을 쓰면 좋겠나? 그렇지. 스위치문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로봇이나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할 때, 또는 뭐 컨트롤 문제 할 때도, 중간고사 때도 나왔지만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어떤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있어서 유한한 상태, 지금은 상태가 4개죠. 그래서 4개나 어떤 파이나이트 상태를 표현해서 하는 프로그램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스위치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유한한 것 중에 한 개가 무조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오류가 안 생기기는 아주 그런 방법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형태가 행동 중심의 어쨌든 프로그램 움직임, 컨트롤하는 방법,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짜는 사람은 무조건 if만 쓰죠. if then 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마찬가지 마스킹을 합니다. 핀 B를 읽어서 G를 선언을 합니다. 8비트니까 unsigned character G를 하고, 자, 이 G의 값에 따라서 스위치를 하는데, 자, 얘를 마스킹을 이렇게 씌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개 비트만 쓰도록. 나머지는 마스킹해서 값이, 그러면 얘가 0, 1, 00, 01, 10, 11 그렇게 이제 4개 중에 한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unsigned character니까 G 값이 0, 1, 2, 3, 4 그런 형태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의 값을 이렇게 프로그램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케이스 1, 2, 3까지 해서 스키 코드를 보내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다운표를 해도 되고 헥사 값으로 영X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를 보면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간략화된 코드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인 이제 이런 겁니다. 엔드 할 때, 자, A와 B를 엔드 오퍼레이션에서 A 레지스터에 저장한다. 자, 그렇게 하는 표현을 짧게 이렇게 합니다. A와 B를 엔드 오퍼레이션에서 A. 됐나요? C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A와 B를 OR 오퍼레이션에서 A에 저장한다. 자, 그러면 OR 해서는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함축적으로 짧게 표현한 표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안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거 Shift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Shift 하는 게, 자,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1, 그 다음에 000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Shift 3칸 하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꺽쇠 표시가 오른쪽으로, 여기 화살표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3칸 가시오. 자, 꺽쇠가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 2칸 왼쪽으로 가시오. 됐나요? 네, 이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앞에 우리가 몇 번째 비트를 표현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요거는 이제 비트 5번. 맞나요? 비트 4번이죠. 4번 비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1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 지금 봐서는 금방 눈에 안 들어오지만 이제 자주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먼저 갈로 안에 있는 걸 오퍼레이션 하면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은 0001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4칸 이동하시오. 자, 왼쪽으로 4칸 이동하면 0, 0, 0, 1, 0. 자,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요런 데이터가 되고, 자, 요 데이터와 포트 B에 있는 요 표시가 함축적 표현이라 했죠. 줄인 거다. 포트 B에 있는 거하고 OR을 합니다. 포트 B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OR 오퍼레이션 을 하면 여기에 해당 비트는 무조건 1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비트를 무조건 1로 만들고 싶을 때 이와 같이 하면 앞에서 0B, 000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1 해서 4, 몇 번째 비트, 4번째 비트 숫자를 쓰면 해당 비트의 포트 B를 1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요거를 한꺼번에 이해를 할 때, 비트 4를 1로 만들었구나. 자, 이렇게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AND. 자, 요거는 어떻게? 해당 비트를 0으로 만들 때는 AND 오퍼레이션 씁니다. 그래서 자, 1, 4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비트를 나시니까 0이죠. 자, 그 해당 비트만 0입니다. 자, 0으로 만들어서 AND 오퍼레이션 하죠. 그러면 네 번째 비트를 우리가 포트 B를 0으로 무조건 만들 때 사용되는. 자, 이해됐나요? 너무 조용하다. 어렵나?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는 우리가 Shift를 이용해서 해당 비트를 우리가 0 또는 1로 만드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 포트 B의 7번째 비트, 7번 비트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포트 B의 비트 4를, 맞나? 문제가 뭐지? 포트 B의 비트 4를 인풋으로 하고, 아니면 비트 4의 핀을 출력으로 하시오.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 B의 7번 비트를 모니터링 하죠. 자, 7번째 비트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0B, 그 다음에 1, 000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우리가 0 개수를 카운팅 하기 어려우니까 자, 1, 7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7번째 비트에 not.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AND 오퍼레이션 하면 얘는 포트 B를 입력으로 설정한 거죠. 맞죠? 입력으로 설정하고, 자, 마찬가지 포트 B에 체크를 합니다. 자, 1번에 7번째 비트를 AND 오퍼레이션 하면 마스킹을 하는 거죠. 자, 7번째 비트만 마스킹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체크한 다음에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 4번째 비트를 입력. 그러면 0으로 만들어지죠. not에서 AND.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OR 표시를 하면 되죠. 자, 그러게 요것도 쉽게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D, ampersand하고 equal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OR 해서 표시를 하면 위에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설정을 해주고 할 때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비교 연산자? if true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그렇지, 8비트인데 연산을 하면 0 또는 뭐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그게 true, 얘 인식할 때는 true냐, false냐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지. 오퍼레이션 하면. 자, 컴파일 해봅니다. 이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자, 요렇게 쓰면 우리가 프로그램 해석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된 걸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shift operation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AND operation 하는 거는 해당 비트를 0으로 만들 때, OR operation은 해당 비트를 1로 만들 때. 됐나요? 그래서 이게 한 쌍으로 이렇게 형태로 되고, 만약에 이 비트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럼 출력의 5번째 비트를 뭐 해라. 그러면 이 숫자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해당 비트를 여기 선언할 때 아웃풋 포트 핀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4라고 해주고, 그 다음 선언한 대로 이제 해주면 훨씬 일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엔지니어링 센스가 있는 고급 프로그래머인지 아니면 그냥 처음 배운 사람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이런 걸 잘 이용하게 쓸 수 있는 테크닉을 익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프로그램 하는 걸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이런 형태를 잘 프로그램만 짜면 유럽 같은 데서는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점차. 자, 요거를 한번 볼까요? 만약 핀 C에 1번, 5번 핀을 우리가 체크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하면 요거를 마스킹 해야 되죠. 마스킹 한다는 거는 AND 오퍼레이션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는 하는 좀 4번 핀이라 했는데 요거는 문장이 틀렸네. 그래서 요거를 1로 해야 되겠죠.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보면, 자, 자동차에 도어 센서가 있습니다. 차 문을 포트 B에 1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B에 입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약에 출력은 LED가 포트 C에 7번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1번 포트 B에 포트 B에 1번이 입력, 그 다음에 포트 C에 7번이 아웃풋입니다. 자, 그러면 해당 비트만 해당돼 우리가 입력과 출력으로 설정을 해주고, 자, 그 다음 모니터링 할 때 도어가 오픈되면 얘가 이제 LED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첫 번째 핀 1번, 그 다음에 핀 7번, 이래서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디파인 해주는 거죠. 자, LED는 7번, 센서는 1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훨씬 쉽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실제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 포트 B에 해당 비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으로 해야 되니까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AND와 NOT를 써서 센서 하면 1이란 숫자가 7칸 시프트 되죠. 그렇게 해서 해당 비트가 입력으로 설정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LED가 이렇게 해주면 OA 해주면 1로 해서 출력으로 설정을 되는 거죠. 입 출력을 할 때 이런 데이터 포맷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수정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자, 읽을 때도 마찬가지 마스킹 하는 거죠. 마스킹 할 때도 핀 B를 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출력. 그 다음에 출력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 LED에 해당되는 부분을 OR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0으로 만들 때는 0, AND 오퍼레이션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C로 짜시오 하면 이제 어셈블러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데이터 컨버전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와 같은 형태를 이구 같은 형태를 우리가 바이너리 형태로 각각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 BCD 코드로 하죠. BCD 코드. 그러니까 0에서부터 4비트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헥사 값으로 29 그러면 바이너리로 이제 0010 9는 1001 이렇게 되죠. 요거를 우리는 팩트 BCD, 그러니까 BCD 코드가 2개가 한 바이트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팩트 BCD를 하고, 자, 얘를 이제 2개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는 포트 B로 9는 포트 D로 이렇게 출력을 보내고 싶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개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제 2개 2와 9를 각각 나누면 이제 언팩트 BCD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 한 바이트로 해서, 자, 캐릭터로 우리가 표현할 때, 자,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LCD 모니터라든지 뭐 이런 데 데이터를 보낼 때는 ASCII 코드로 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3이 더해지게 되죠. 2에는 3이 들어가서 32, 그 다음 9는 39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ASCII 코드로 2와 9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된 거를 외부 인터페이스 할 때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켜서 보내주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이제 4, 키보드로 4를 입력을 받으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ASCII 코드 3, 4가 입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3, 4를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할 때 하나 이제 받아들인 4, 7 이렇게 입력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언팩트에는 3을 없애고, 7도 마찬가지 3, 7로 들어오면 3을 없앱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4개 비트를 합쳐서 팩트 BCD로 47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 인터페이스가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숫자를 읽어드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마스킹해서 데이터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 자, 3, 4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4, 7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C 프로그램으로 짜시오 이렇게 했을 때, 자, 3, 4가 들어오면 한 바이트 데이터가 들어오고 앞에 있는 리블이죠. 앞에 있는 데이터 4비트를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4개만 가지고 합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 합칠 때 시프트 오퍼레이션과 OR 오퍼레이션 해서 4.7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를 응용해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C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돼? 팩트 BCD 29를 ASCII 코드에 2는 포트 B, 9는 포트 C에 디스플레이 하도록 프로그램 짜시오. 자, 그렇게 있으면, 자, 29를 어떻게 하냐? 마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자, 출력을 설정한 다음에, 자, 2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요? D에 있는 4비트만 마스크를 씌워서 X에 저장. 자, 그 다음에 3을 오화시키면 ASCII 코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D에 있는 걸 앞에 있는 뭐죠 이게? 요게 2네. 요게 9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2에 해당되는 걸 앞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프트 4칸 해줘야지 뒤에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을 더해주면 2, 9 이렇게 돼. 맞나? 네. 맞습니까? 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 이해하고 있죠? 너무 조용해가지고 뭐 어렵나? 쉬운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책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섬은 앞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갔는 건데 데이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바이트, 추가 바이트가 이제 책섬 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섬 바이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모두 더합니다. 모두 더하고 난 다음에 캐리는 버립니다. 캐리는 필요 없습니다. 캐리를 사용하죠. 그 더한 데이터를 가지고 2의 보수를 취합니다. 자, 토탈섬의 2의 보수.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책섬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다 데이터, 모든 데이터에다가 책섬 바이트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데이터가 책섬 바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다 더해서 보수를 취했죠. 보수를 취한 거하고 원래 숫자하고 더하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다 더한 다음에 책섬 바이트하고 더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책섬 바이트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4개의 바이트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4개가 있을 때 책섬 바이트를 찾으시오. 어떻게 찾느냐? 다 더합니다. 그러면 캐리가 나오고 18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책섬 바이트. 캐리는 버리고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어떻게 확인하나? 요거 다 더하고 얘까지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지.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6, 2가 데이터가 바뀌어서 2,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 결과가 어떻게 돼? 0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류가 발생했다.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통신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섬 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자, 만약에 데이터가 2로 바뀌었다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제로가 안 되고 C0로 오류가 발생했다. 자, 이걸 프로그램 하시오. 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코드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주어지고, 자, 2호 같으면 unsigned 캐릭터로 정의하면 되겠죠. 1바이트짜리. 그 다음에 sum, 우리 책섬을 하기 위한 sum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책섬 바이트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데이터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4개 데이터를 가지고 my 데이터에 포트 A, 그 다음에 sum을 해줍니다. sum을 해주고, 자, 그 sum을 포트 B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책섬 바이트는 sum에 not을 해주고 플러스 1 해줘야지 2의 보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2의 보수로 만들어주는 게 책섬 바이트를 만들어주는. 그 책섬 바이트를 마지막에 포트 C에 보내는. 그렇게 우리 책섬 바이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더해서 2의 보수를 취한다. 그렇게만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올바르게 됐으면 ASCII로 G, 굿.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bad 해서 B를 포트 D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할 때, 자, 다음과 같이 책섬까지 해야 되니까 한계가 늘어났습니다. 데이터를 책섬을 처음에 0에서 시작하죠. 0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다 더해서, 자,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책섬이 0이면 자, 굿, 아니면 B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포트 D는 출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통신 문제에서 주로 이런 책섬 다루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8비트 패러럴하게 연산을 합니다. 또는 32비트짜리. 근데 외부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컴퓨터 프린터에 연결된 이런 직접적인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인터넷이라든지 장거리 통신할 때는 한 포트만 씁니다. 한 비트씩. 그래서 직렬 통신을 주로 합니다. 인터넷도 직렬 통신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UART나 SPI, I2C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센서 같은 거 이용할 때도
만약에 센서를 쓰는데 포트를 여러 개 주면 센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시리얼 통신으로 해서 한 비트로 주고받습니다. 통신을. 대표적인 이제 UART 통신이죠. 말 쓰던.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시리얼라이즈를 하느냐.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4라는 데이터, 얘는 8비트, 1바이트입니다. 자, 44라는 데이터를 포트 C의 3번을 통해서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면 우리가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포트에 데이터를 한 핀을 정의해서 한 데이터씩 이렇게 보내는 걸 합니다. 실제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프로세서끼리 또는 LCD 모니터 같은 이런 데이터에 한 비트씩 이렇게 보낼 때 시리얼 통신을 해서 실제로 보내는 걸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핀 3, 포트 C의 세 번째 핀을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44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래 보낼 때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자, 이 레지스터가 뭐냐면, 레지스터 ALSB라. 자, 얘가 이름이 레지스터. 자,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레지스터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44라는 게 들어오면 여기다가 44 H 값이 여기다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서 보내느냐면 얘 맨 마지막에 빗들을 하나씩 해서 외부에 통신으로 한 개씩 끄집어냅니다. 한 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Shift Right 한 칸. 그러면 이 데이터가 넘어와서 여기. 그래서 한 비트씩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개수는 8개 비트. 그래서 레지스터 LSB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어드린 44 데이터를 레지스터 LSB에 그대로 담습니다. 담고 난 다음에 자, 맨 마지막에 비트를 우리가 전송할 거니까 얘를 마스킹 씌웁니다. 마스킹 씌워서 그 값이 1이면 1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 C에 1을 보내는. 만약에 이게 0이면 0을 보내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해당 비트를 전송할 때 시리얼라이제이션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비트가 0인지 1인지 보내고 난 다음에 Shift Right 한 칸. 자, LEG LSB를 Shift Righ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프문에서 다음 비트를 처리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총 0에서 7까지 해주면 8개의 데이터가 전송이 돼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프린터기나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을 한다 했을 때 요와 같은 프로그램을 짜주고, 자, 얘는 그냥 한 데이터만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근데 통신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가 1010 바뀌는 클럭 주파수가 있겠죠. 얘하고 받는 쪽에서 주파수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 주파수만 잘 맞춰주면 얘는 통신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거냐, 이거 맞추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얘를 시리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모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이렇게 프로그램 안 짜고 거기에 해당 모듈의 데이터만 넣어주면 알아서 속도에 맞춰서 해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송 속도라든지 그런 설정을 먼저 해주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그 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할 때 이와 같이 레지스터를 한 비트씩 해서 전송하고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 필요하면 내 방에 오면 내가 줍니다. 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제 핀 0, 1, 2, 0, 0이냐 1, 1이냐에 따라서 0, 1, 2, 3, 4 할 수 있다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실제로 FND라 하면은 7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2개 버튼이 있는데 2개 버튼에 00일 때는 0이 디스플레이 되고 한 개 버튼을 누르면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는 걸 C로 프로그램을 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은 하드웨어를 내 방에 오면 내가 빌려줍니다. 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물론 실험할 때 또 다시 이제 ARM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정도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시스템이 우리가 다루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뭐 사람이 됐든 어떤 기계가 됐든 이거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내가 했던 자, 액추에이터라죠. LED가 됐든 어떤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어떤 명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두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간단한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자동차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이제 컨트롤 할 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뭐 창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이런 거 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있게 돼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C로 이제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 학생. 이제 D에서는 이제 C와 어셈블러를 병행해서 이해할 때는 C로 하고 실제로 이제 디테일하게 레지스터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어셈블러 하고 병행해서 이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의 프로그램은 쉽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영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타이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수고했습니다.